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지금 3시 반, 이제 거의 두 번째 그 세션 마지막 시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잘 버텨주시고 계신 분들,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발표할 내용은 저하고 저 다음으로 이제 강시훈 개발자님께서 이제 발표를 같이 해주실 텐데, 저희가 발표할 주제는, 예,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좀 굉장히 좀 어그로성이 짙은 제목입니다. 기획자 없이 문어고양이와 살아가는 개발자들의 협업 방식이라고 했는데, 문어고양이라고 하면은 뭐죠? 뭔 소리야? 라고 하실 텐데,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 문어고양이를 보시면 이제 깃허브이겠죠? 깃허브하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좀 깃허브를 좀 많이 쓰고 있고, 개발자가 많은 거대 조직이에요. 레벨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좀 이렇게 협업을 해가고 이슈 관리라든지 트래킹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그런 세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 굉장히 뭐 앞에 뭐 키노트 뿐만 아니라 지금 발표해 주셨던 분들이 굉장히 기술 집약적인 그런 내용들을 발표를 해주셨는데, 사실 뭐 저희는 기술에 대한 내용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시온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이 아마 있을 텐데, 저희는 이슈라는 것이 어쨌든 트래킹을 하는 부분들이 좀 기획자분 또는 어쨌든 PM이 해야 할 일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서 최소한 이 정도의 규모에서 어떻게 해결해 갔는지를 좀 나누는, 좀 그런 관리적인 얘기를 좀 나누는 자리가 되겠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레벨업이 첫 직장이고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지 4년 정도 됐고요. 입사 대비 레벨업에서 바뀐 게 좀 크게 말하자면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저기 발리에 계시지만 저희 프론트엔드 리드를 모시게 됐고요. 제가 입사한 지 2020년 8월인데 그때 당시에서 약 3배 정도의 인원이 성장을 했고요. 물론 개발 인원 기준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입사 당시에 이제 알고 있었던 프로젝트가 6개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13개 정도로 약 2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되게 좀 혹시 저희 컨퍼런스를 첫 번째 컨퍼런스부터 보셨던 분들은 혹시 아시겠지만 저 유튜브에 있거든요. 누구지 싶은 사람 있으면 접니다. 제가 살을 좀 많이 뺐어요. 그래서 승진과 함께 좀 건강도 되찾았다. 레벨업이 이런 오해가 있더라고요. 일만 죽어라고 시키는 회사라고 하는 오해가 있어서, 오해를 잡기 위해서 이런 사진을 좀 넣어봤습니다. 근데 변하지 않은 게 있어요. 저희 변하지 않은 게 있다면,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기획자가 없습니다. 기획자 포지션이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근데 기획 업무는 있어야 되잖아요. 기획을 하는 사람들이 기획자가 없다고 해서 기획 업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개발 조직에서 결국 기획 업무도 같이 합니다. 제가 프로젝트 개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13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 PPT에서 잘못 썼네요. 11개인데 13개고요. 단일 프로젝트 기준으로 최대 규모는 15명이 한 프로젝트에 달려들어서 일을 하고 있고요. 물론 최소 프로젝트 규모는 한 2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 단일 프로젝트 기준 15명이 달려들어서 개발하고 있다는 게 저희 백엔드 AI고요. 백엔드 AI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되게 뭐가 많죠. 뭔가 이게 복잡한 이거를 15명이서 달려들어서 하고 있고, 또 상당수가 오픈소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색깔을 좀 표시를 좀 잘 해놨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한 반 이상은 다 오픈소스로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이 짤 아시죠? 밀려드는 이슈, 데드라인 압박. 저희 아마 요 첫 번째 트랙에서 저희 박종현 연구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고객사들이 여러 가지 이슈들을 주는데 안 돼요 라고 하면은 뭐 대응할 수 없다 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왜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바로바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15명이서 11개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데드라인 압박도 장난이 아닙니다. 어려운 점이 많죠.
그래서 어려운 점이라고 하고 필요한 점이라고 씁니다. 어려운 점은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통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죠. 이렇게 이슈가 밀려들잖아요. 다 하면 좋죠. 근데 손은 두 개잖아요. 머리도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이거를 좀 한 곳에서 확인할 수가 없을까? 예, 개발자들의 영원한 고민이죠. 우리 조직에서 이렇게 로드맵 할 건데 근데 이거 좀 빨리 좀 해주세요 하고 신규 이슈가 들어왔어요. 근데 로드맵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신규 이슈도 있는데 또 이미 내가 진행하고 있는 막 걸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다 하면 좋죠. 근데 뭐부터 먼저 해야 되는지가 고민인 거죠. 그리고 여러 프로젝트에 걸쳐져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제가 저희 단일 프로젝트 가장 큰 프로젝트 기준으로 도식화된 걸 보여드렸는데 거기에서 구현을 하는 것들이 요것만 구현하면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아까 저희 직전에 모델 서빙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던 규진님 같은 경우에는 규진님께서 구현하신 부분도 있지만은 실제로 UI를 구현한 부분까지 규진님께서 전부 다 작업해 주시면 좋겠지만 다른 업무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눠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누고 기능이 실제로 다 되는지 구현하는 것도 트래킹을 해야 돼요. 이분이 이만큼 했고 이분이 이만큼 했고 결국엔 그걸 기능이 다 오롯이 동작하는지는 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트래킹을 할 수 없을지. 그리고 그 기능들이 오픈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은 저희는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오픈소스 회사라고 해서 돈 어떻게 벌지? 다 돈 버는 방법이 있어요. 모두 다 오픈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그렇지 않은 프로젝트도 있단 말이죠. 그건 어떻게 트래킹할 것인지. 그리고 기능 구현하고 개발 브랜치 넣었어. 나 끝났다. 할 일 다 끝났어. 아니에요. 고객사의 배포까지 되고 고객이 동작하는 거 확인했다. 아니면은 고객사에 대응하고 있는 엔지니어가 필드옵스라고 하죠. 필드옵스 엔지니어가 이거 이제 동작한다라고 얘기까지 나와야 사실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 배포까지 완료하는 거를 누가 확인합니까? 그 트래킹이 안 되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맨 끝단 필드옵스 분이 굉장히 고생을 하세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트래킹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러면 이렇게 일련한 과정을 체계로 만들면 되겠지. 저희는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스타트업이 아니고 이제 벤처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9년 차부터는 스타트업이라 부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한 30 좀 안 되는 인원이고 개발 인원이 15명입니다. 체계를 만들 거면 좋지만 체계가 복잡해지면 별로 좋지 않아요. 저희는 큰 회사들은 복잡한 체계를 해도 그거를 교육시킨 인원이 있고 하겠지만은 그 체계가 복잡해지는 건 별로 좋은 사인이 아닙니다. 가능한 한 자동화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걸 어떻게 자동화를 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이 있죠. 첫 번째 시도는 지라로 이슈 트래킹을 하는 겁니다. 지라를 도입하게 됐던 이유는 저희 4가지 주요 지원 기능들의 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슈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슈를 일단 티켓에 열어놓으면은 일정 기간 진행이 없는 이슈에 대해서 알림을 줄 수도 있고, 알림을 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메신저 앱들 있잖아요. 메신저도 슬랙,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이런 것들에 알림을 할 수 있는 그런 액션도 넣을 수 있고, 또 프로젝트 간 이슈 관리도 좀 용이한 게 보면은 하위 태스크를 만들 수가 티켓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위 티켓을 만들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기존에 쓰고 있던 GitHub 정수는 그런 거를 이제 이슈 작성하시는 분들이 따로 만들어줘야 된다든지,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이렇게 트래킹을 하기가 어렵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슈의 중요도를 나타낼 수 있는, 또는 이제 이슈의 어려움 같은 걸 나타낼 수 있는 스토리 포인트라는 추가 항목이 있어요. 그런 거를 제공해주면은 갑자기 이슈가 몰려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이분이 일정을 못 맞추게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라 그럼 도입해보자 해서 썼었는데요. 실제로 꽤 썼습니다. 한 3달, 2달, 3달 정도 쓰다가 안 썼어요. 안 쓰게 됐는데 버리게 된 이유가 저희 개발 방향하고 맞지가 않았어요. 저희 주요 프로젝트가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데, 이제 오픈소스로 되어 있다면은 저희 앞전 발표들을 보시면은 사용자가 직접 이슈를 발급을 하는 경우도 제 가뭄에 콩나듯 있습니다. 근데 이 지라로 쓰게 되면은, 지라는 아무나 접근이 가능한 게 아니고 해당 프로젝트에 쓰려면은 계정을 또 발급을 해야 되고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지라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뭔가 어딘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GitHub에서 이슈를 발행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지라에서 또 이거를 확인을 하고 또 뭐 다시 또 결국 그 관리를 하는 거는 GitHub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두 곳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피로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뭐 관리에 최적화되어 있는 툴은 맞지만은 우리가 쓰기엔 다소 좀 복잡하다. 네. 그래서 관두게 됐고요. 두 번째 시도로는 그러면 이슈 관리가 좀 통합해서 관리하는 거를 좀 저장소를 따로 만들어서 이슈 좀 기록을 해보자 했습니다. 그 통합 이슈 전용 GitHub 저장소는 우리 프로젝트 특성상 여러 컴포넌트에 적용해야 되는 이슈들이 많습니다. 아까 그 거대하고 굉장히 복잡한 그 백엔드의 구조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은 물론 저희가 막 모노레포로 바뀌는 과정도 있고 했지만 UI 저희가 백엔드도 지원하지만 프론트엔드도 지원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의 모노레포로 돼 있는 게 아니고 프론트엔드는 또 프론트엔드 관리에서 관리하는 프로젝트가 있고 또 그 백엔드에서 관리하는 프로젝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컴포넌트에 적용한 이슈들이 많은데 이걸 태스크 리스트로 정리하고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트래킹 용이하겠다. 그리고 아까 지라랑 비교했을 때 좀 편리하다.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이런 거 작업해 주세요를 이제 보통 메신저 툴에서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해당 이슈가 언급된 스레드에서 바로 이슈를 발급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급을 하고 또 쪼갤 수 있는 단위로 이슈를 나누고 이거는 좀 약간 개인 역량에 따르는 거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나누고 태스크 리스트로 각 프로젝트 저장소에다가 이슈를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스크 이슈가 모두 완료되면은 이슈는 해결된 것으로 간주를 하게 하도록 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아까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우선순위 한눈에 보려면은 이게 지금 이 통합 이슈 전용 GitHub 저장소는 그냥 이슈만 나오고 있고 뭐가 먼저 돼야 되는지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팀 단위로 어떤 이슈를 진행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통합을 해서 보면은 보기는 편하긴 한데 근데 또 저희가 또 그 프론트엔드 팀, 백엔드 팀 따로 약간 이제 슬슬 나누고 있긴 한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이슈를 얼마만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또 고객사에 배포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것까지 트래킹을 하는 것이 이 통합 이슈 전용 GitHub 저장소로는 좀 확인이 어렵다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장소만으로 쓰는 거는 좀 이렇게 한계가 있다. 좀 결국에는 한눈에 볼 수 있는 툴이 없을까라는 얘기가 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GitHub 프로젝트라는 걸로 이슈 트래킹을 하게 됩니다. GitHub 프로젝트 선택한 이유는 이슈 생성이 간편하면서도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한계점에서 나왔던 한눈에 보기 쉬운 거, 그 다음에 팀 단위별로 이슈 트래킹이 용이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선택을 하게 됐고요. 여기서 프로젝트 만드는 방법은 따로 다루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GitHub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이미 2020년도부터 나와 있었고, 물론 그때 당시에는 저희도 처음에 도입을 해보려고 하다가 너무 기능이 없네 하고서 이제 안 쓰다가 이런 지라도 써보고 이것도 써보고 하면서 보다 보니 많이 좋은 기능들이 들어와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닥스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나와 있고 해서 그래서 도입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프로젝트 만드는 건 아마 이렇게 잘 나와 있어서 이건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프론트엔드 데일리 보드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프로젝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칸반 보드라고 해서 많이 트렐로라든지 아니면 지라에서도 이미 다 제공을 하고 있는 거긴 한데 보통 통합 이슈를 한눈에 보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고요. 또 팀 내 인원별로 진행 이슈가 뭐가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데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스트 뷰로 또 나누는 게 우선순위가 urgent, high, medium, low로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눠가지고 이거는 언제까지 돼야 됩니다. due date가 적혀 있는 거. 그 다음에 due는 없지만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 것들. 그 다음에 이거는 다음 기능으로 넣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크게 별로 중요한 이슈는 아니지만 있으면 좋겠다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나눠서 이제 이렇게 우선순위별로 이슈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요 저장소별로, 또 그다음에 필수 항목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사인이라고 해서 해당 이슈를 그냥 발급만 하고 어사인까지 하면 바로 하면 좋겠지만은 바로 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누락된 것도 트래킹 할 수 있도록 이런 항목들이 안 들어간 것도 확인할 수 있는 리스트가 있고, 또 스토리 포인트라고 아까 중요한 이슈라고 중요하거나 좀 이렇게 이슈 볼륨이 좀 크다,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안 적혀 있는 이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추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리스트도 볼 수 있는 리스트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뉴, 백로그, 레디, 인 프로그레스에서 이게 쭉쭉 넘어가면서 이슈들이 뭐가 있구나를 한눈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해서 실제로 이 레디, 백로그, 뉴, 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실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 리뷰가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만 볼 수 있는 뷰도 따로 이제 봐서 이슈 트래킹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눈에 보는 것 중에 우선순위별로 보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여기 약간 그 블러 처리한 거는 제 고객사 관련 내용이 있어서 좀 특성상 좀 블러 처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어사이니가 없는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트래킹을 하고 있고요. 좀 많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거 좀 어사인 안 된 것 같은데 팀 리드에게 보고를 해서 좀 이런 거 어사인을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필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뉴 값이 많다 이러면은 좀 이분에게 새로운 이슈가 몰린 상태가 아닐까. 또 인프로그레스 값이 많다면은 지금 이슈 해결이 이슈 해결하고 계신 게 많은데 뭔가 좀 더뎌진 게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그분의 상태를 좀 확인할 수가 있죠. 저희가 비대면으로 작업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난 지금 거의 엔데믹으로 가고 있죠. 그런 경우에도 이제 비대면으로 작업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 실제 리드분도 발리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면으로 하지 않는 이상 이분이 어떤 문제를 하고 있는데 얼마큼 어려움이 있는지 제대로 파악을 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좀 트래킹을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 포인트가 없는 경우 이런 것도 좀 아직 많네요. 네, 그래서 그 사람별로 스토리 포인트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거는 본인이 파악해서 좀 어사이니가 파악해서 좀 추가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커스텀 필드 활용한 것 중에 또 추가로 말씀드릴 게 플래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해당 프로젝트에 속한 모두가 확인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어사인이 스스로 나 이거 좀 중요한 이슈니까 우리가 얼젠트라 해놨더라도 얼젠트가 또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그 플래그를 하나 추가를 해서 내가 이건 좀 특별히 좀 확인을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내가 이거 이슈 확인했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눈 표시를 해서 나 이 이슈 확인했다, 이런 것도 체크를 해둘 수가 있도록 저희가 이런 식으로 좀 프로젝트를 쓰고 있고요. 근데 또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 프론트엔드뿐만 아니라 연결된 코어 이슈 과정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는 것도 좀 이거는 프론트엔드 팀의 그 기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다시 문제가 회귀가 됐죠. 한눈에 본다고 했지만 프론트엔드 팀한테만 최적화되어 있고, 그리고 또 최종 배포가 어디서 되는지도 여기서는 트래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자동화가 되어 있나, 자동화가 되어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이제 시온님이 작업을 해주시기 전까지는 거의 되게 이거 스토리 포인트 그리고 이슈가 어떻게 어디로 진행되면은 어떻게 가는 거, 이런 것도 다 저희가 입력을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좀 불편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 다음에 어떻게 해결했는지 대해서 이제 저의 다음 발표자인 강시온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